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엘라스 베로나의 맞대결입니다. 우디네세는 이번 경기에서 4-3-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중원 지배와 효율적인 마무리를 동시에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의 핵심인 칼스트롬은 넓은 시야와 정확한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수비와 공격을 잇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의 배급이 원활하게 이어질 경우 전방의 브라보가 순간적인 침투와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아타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과 이선을 오가며 압박을 풀어내고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어 세 선수의 삼각축이 완성되면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강화됩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집중력을 앞세워 상대가 쉽게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차단해왔으며 이는 전개가 단조로운 베로나를 상대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면 베로나는 3-5-1-1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실제 경기력은 뚜렷한 한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스케라는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주변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세르다르는 투지와 압박으로 존재감을 보이나 전개 속도가 느려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베르네드는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전술적 단조로움 속에서 공격 패턴이 쉽게 읽히며 마무리 단계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합니다. 특히 베로나의 가장 큰 약점은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공간을 허용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많아 상대 공격에 취약해지며 원정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더욱 두드러져 후반 실점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팀의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디네세는 전반부터 안정적인 빌드업과 전환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홈의 강점을 살릴 것이고 후반에는 브라보의 결정력과 아타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승부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로나는 체력 저하와 전술적 단순함으로 인해 후반부에 밀리며 실점을 허용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경기 전반적인 흐름은 우디네세가 주도권을 쥐고 후반에 승부를 결정짓는 그림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홈 이점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서는 우디네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라요의 맞대결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이번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앞세워 전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의 마로안 산나디는 팀의 중심축으로 압박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전환 패스를 연결하며 전방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의 배급이 매끄럽게 이어질 경우 측면과 이선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공격 패턴이 다채로워지고 이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풀백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으며 이냐키 윌리엄스는 힘있는 침투와 마무리로 공격에 파괴력을 더합니다. 여기에 알렉스 베렌게르가 정확한 타이밍의 침투와 날카로운 슈팅을 통해 이선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면 빌바오의 공격은 한쪽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루트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수비 전환 시에도 강한 압박과 커버 플레이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는 운영은 홈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요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지만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짧은 패스를 통해 중원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빌드업이 흔들리는 장면이 잦습니다. 호르헤데 프루토스는 빠른 침투와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 활로를 넓히려 하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8라조는 드리블과 패스로 리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활동 반경이 좁아지며 우나이 로페즈 역시 빌드업의 중심을 잡으려 하나 상대 압박이 심해지면 패스 정확도와 안정성이 저하됩니다. 라요는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짧은 패스 전개 의존도가 높아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측면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밀리는 패턴을 자주 노출합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더욱 뚜렷해 경기 막판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빌바오가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흐름을 쥐고 윌리엄스 형제가 양측면에서 끊임없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산나디의 전환 패스와 베렌게르의 마무리까지 더해진다면 빌바오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으며 반대로 라요는 체력 저하와 전술적 단조로움으로 후반에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운영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며 승부를 결정짓는 흐름으로 흘러갈 전망이며 따라서 빌바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토리노의 맞대결입니다. 인터밀란은 이번 경기에서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라우타로와 튀랑의 호흡 그리고 바렐라의 중원 장악력을 앞세워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우타로는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빠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의 빈틈을 파고드는 해결사 역할을 맡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랑은 폭넓은 움직임과 순간적인 스피드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라우타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중원의 바렐라는 강력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패스 공급으로 경기 전체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며 수비 가담과 공격 전환 모두에서 중심이 됩니다. 인터밀란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전환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해 후반까지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가는 팀답게 홈에서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통해 토리노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토리노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수비적인 블록 형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운영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담스는 제공권과 전방 버티기에서 장점을 보여 세컨드볼을 이어가는데 강점을 가지지만 기동력이 부족해 뒷공간 침투에서는 위협이 제한적입니다. 아부크랄은 측면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며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열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할 경우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라시치는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고립되기 쉬워 전방에서의 공격 연계가 자주 끊어집니다. 특히 토리노는 빠른 템포와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 후반 집중력이 무너지며 수비 간격이 벌어져 공간을 내주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원정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더욱 두드러지며 경기 막판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인터밀란이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점유율로 흐름을 장악하고 라우타로의 결정력과 튀랑의 폭넓은 움직임, 바렐라의 중원 장악력을 통해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토리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저하와 전술적 단조로움으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약화되고 간격 붕괴로 실점 위험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기 운영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이 홈에서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이어가며 후반에 승부를 결정짓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밀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리버풀의 맞대결입니다. 뉴캐슬은 이번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며 전반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의 고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무기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어 득점으로 이어지는 효율성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우측의 엘랑가는 순간적인 가속과 날카로운 침투로 역습 상황에서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존재감이 줄어드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중원에서는 토날리가 볼 운반과 압박 저항에서 강점을 보이며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지만 수비 부담이 가중될 경우 단순한 패스로 흐름이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초반 에너지를 앞세워 상대를 흔들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로 인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며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할 때 실점 위험이 커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균형을 갖춘 팀으로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에키티케는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을 통해 세컨드볼에서도 큰 위협을 가하며 각포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슈팅을 겸비해 순간적으로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선의 비르치는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박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박스 근처에서는 결정적인 라스트 패스를 연결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리버풀은 측면 스피드와 중앙 창의성이 동시에 살아있는 팀으로 빠른 전환 속도는 EPL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 수비 블록이 흔들리는 순간을 공략해 추가 득점을 이끌어내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초반에는 고든과 엘랑가의 스피드, 토날리의 전개를 활용해 위협을 시도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로 인해 수비 뒷공간이 열리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에키티케의 제공권, 각포의 돌파, 비르치의 창의적인 전개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다양한 루트에서 공격을 이어갈 수 있고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뉴캐슬을 압도해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를 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전술적 상승과 체력 템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리버풀이 확실히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와 헤타페의 맞대결입니다. 세비야는 이번 경기에서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홈에서 안정적인 점유율과 중원 지배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소극적인 운영이 반복되며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덤스는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 넓은 커버 범위로 중원에 안정감을 주지만 전진 패스에서 과감함이 부족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루케바키오는 빠른 스피드와 박스 침투에서 위협적이지만 경기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아 기복이 크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아구메는 빌드업 과정에서 안정적인 볼 순환을 이끌지만 템포를 바꿀 수 있는 결단력이 부족해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비야는 홈에서도 강한 압박을 보여주지 못하고 소극적인 전개로 인해 주도권을 잃으며 팬들의 불만이 경기장 분위기 전반에 반영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헤타페는 5-3-2 포메이션을 앞세워 특유의 밀집 수비와 빠른 역습이라는 색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체는 제공권과 타깃 플레이에서 힘을 발휘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무기입니다. 아드리안 리소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 지원과 빠른 전환에 기여하고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인터셉트로 상대의 전개를 끄는 뒤직선적인 패스로 즉각적인 역습을 전개하는 데 능합니다. 헤타페는 원정에서도 이러한 운영을 고수하며 경기 후반부에도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한순간의 빠른 역습으로 경기 흐름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세비야가 점유율을 확보하며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루케바키오의 기복과 아구메의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 주도권을 확실히 잡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대로 헤타페는 안정적인 수비와 집중력을 바탕으로 후반에도 흐름을 유지하며 우체와 리소, 아람바리의 조합으로 몇 차례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 세비야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 흐름은 팽팽한 균형 속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양팀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결국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권이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